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의 명분이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CCTV와 NHK 등 외신을 포함한 10여 명의 취재진이 기다렸습니다. 출석에 대비해 공수처 청사 앞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비워뒀습니다. 하지만 출석을 요구한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현장에 배치되는 경호 인력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번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겁니다. 공수처 측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가 돼서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당장 수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 원의 수임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올렸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합니다. 국회가 할 일을 모두 마치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목 헌법재판관의 경우 선출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 총리가 임명을 미적되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26일까지는 발의 시점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국회 일정상 한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려면 그 전까진 탄핵안이 접수돼야 합니다.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즉 주말 무렵 탄핵 소추안은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변수는 여당 국민의힘의 대응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먼저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공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를 행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이에 따라 야권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독주로 여당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세워 한 총리가 임명을 결정할 틈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가 합의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한 총리의 행보에 따라 향후 정국이 거세게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영주 후보자가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법원은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에 지난달 26일 대법원장 제청, 지난 12일 국회 동의안 요청을 거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 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임명 절차 지연으로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명 절차 지연으로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MBC 등 일부 언론사의 참석을 제안했습니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가 언론사를 가려가며 내란 범죄의 당위성을 선전선동하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참석 대상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초청하는 기자들은 이 단톡방에 속한 분들로 제한한다며 다른 언론사나 기자는 와도 참여할 수 없다고 공지한 겁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언론 대응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기자 70명 정도가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MBC 기자는 단톡방에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며 일부 언론사 기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기자회견 공지 이후 다시 한번 MBC가 배제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말 안 해도 이유를 알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MBC 배제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2022년 말 순방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MBC 출입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처음 제안한 것도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이번 계엄 때도 가짜뉴스를 빌미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언론 통제 시도를 포고령에 구체화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는 긴급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 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내란 선동,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김용현 변호인단이 취재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모든 언론은 기자회견 취재와 보도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하면서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